그거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녹화를 못했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하여튼 제가 유튜버였으면 진짜 막 도움받고 하는 유튜브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4월 22일 7시 15분 요때까지 이제 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작성하고 이거는 좀 의미는 없고 요 그 가상의 우리 마감 시간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씩 열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뭐 돌려주고 뭐 나중에 조금 더 고칠 게 있으면 그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봐드릴 수 있으니까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중간고사 드랍박스 그리고 목차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경우면은 챕터 1, 2가 되겠죠. 뭐 그 이 우리 논문 쓰기 워크숍에도 있듯이 뭐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뭐 논문의 구성, 문제 제기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언을 하는 이렇게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정말 재미있지 않겠니? 같이 이렇게 좀 꼬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부분이 약간 챕터 1, 그다음에 이제 챕터 2가 되면은 내가 이제 다루고 있는 방향이 약간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해볼까? 현재까지는 뭐 이런 게 돼 있고 나는 약간 요런 걸로 더 해보려고 해 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챕터 2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 쪽 분류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91페이지 책을 보시면은 서론 쓰기 연습에 서론이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다룰 필요가 당연히 없지만 이거를 읽다 보면은 우리 쪽에 딱 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넣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챕터 1, 2 정도가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봤던 목차에 의하면은 챕터 하나에다가 몰아넣으신 분도 있고 하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목차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채워서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왁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 기준하는 왁구는 논문 프로젝트 보고서의 제목 페이지가 아무래도 있어야겠죠. 제목 페이지가 요거는 5주차였나요? 아마 그 우리가 제목 정하기 처음에 주제 정하기 브레인스토밍 주제 정하기 뭐 검색 엔진 통해서 검색하다가 뭐 가상의 제목들을 좀 뽑으셨겠죠. 그냥 그 제목을 주시면 돼요. 제목. 뭐 그대로 내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쓰다가 보면 제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목 페이지에 무언가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작하신 목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목차가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1, 2장 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을 쓰다가 보면 거기가 이제 디테일이 좀 생기겠지. 그전에는 그냥 이거 챕터 1이고요. 이거 챕터 2고요 냈는데 이걸 막상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건 챕터 1-1이고요. 이건 챕터 1-2고요. 1-3이고요. 같이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변형이 되었든 옛날 거든 간에 목차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하는 서론부가 될 텐데 서론부의 각 문단에 첫 문장에 해당하는 글들이 있어야 된다. 그 뒤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합니다 같이 써오신 분도 있는데 좋아요. 저도 원래 좀 그렇게 쓰는 편이라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번 연구의 목적은 뭐 정관방송의 현대화에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있다라고 하겠지. 있습니다라고 안 하겠지. 있다. 예를 들어라고 하고 자료를 조사하면 이런 거 나올 것 같음. 뭐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죠.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첫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론부의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채운 후에 그 다음 문단이 갈 때는 이제 뭔가 채워야 되는데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칸을 좀 띄워서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또 참고 문헌을 조금 다루긴 했잖아요. 참고 문헌을 다른 논문들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맨 뒤에 이제 중간에 본문 같은 건 다 지워주시고요. 그냥 그걸 제가 이렇게 그 뭐야 페이지 다운으로 넘기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제출용은 싹 지워주시고 맨 뒤에 참고 문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뭐 책도 있겠지? 책도 있겠고 논문도 있겠죠? 뭐 최소 둘 중에 다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책 하나, 논문 하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양식 같은 거를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참고 문헌을 넣나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라서 용법에 맞게
이 용법은 이제 우리 그 샘플 자료 뒤에 보시면은 우리 거에도 있고 기존 다른 논문들에 있는 그런 샘플들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용법에 맞게 붙인다. 그러면은 0, 1, 2, 3 정도 해당이 되면은 느낌을 봅시다. 0은 이제 한 페이지짜리 제목이 되겠고 뭐 중간에 지도교수 이런 거 이제 다 빼시고 뭐 감사 인사 표 목차 이런 거 다 빼고 목차가 있겠죠. 그럼 목차는 대부분 한 두 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뭐한 페이지일 수도 있겠지만 두 페이지라고 합시다. 두 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나면은 서론부의 각 첫 문장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챕터 1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한 장 반 느낌? 어쨌든 두 장 정도를 내긴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챕터 하나 정도. 그다음에 챕터 2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히스토리가 길어지는 거를 다 쓰진 못하더라도 대충 뭐 이런 방향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쓰시게 되면 그것도 한두 장? 그게 이제 1장, 2장을 같이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한 세 장 정도? 이제 그런 분량이 되고 그리고 이제 3번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어쨌든 참고 문헌을 이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달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좀 질의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추가된 부분인데 참고 문헌을 이제 그 참고 문헌 페이지가 당연히 그 여러분 논문 입장에서는 한 뭐 두 장은 되시겠죠. 그런데 요거 그 논문 하나 책 하나 인용하면은 뭐 네 줄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꼴랑 한 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한 장, 목차 두 장, 서론이 다 합쳐서 뭐 네 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띄엄띄엄 했으면 네 장.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이 분명히 한 장일 테니까 한 여덟 장 정도 되는 페이퍼에 HWP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PDF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8주차 그 보고서 제가 PDF를 연 다음에 제가 공유를 해가지고 화면에 계속 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남의 것도 좀 보면서 힌트를 이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고사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론을 조금 쓰셔도 좋고 틈틈이 아니면은 오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서론 상황을 보고 나중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쓰시던가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드랍박스 있고요. 어, 잠깐만. 녹화되는 중입니다를 꺼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화면에만 나오게 돼 있지 별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린 다음에 여기 서론부 작년 거를 이제 보시면은 엄청들 이제 안 냈는데 어쨌든 우리 그 건희 씨 거는 그 제가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확실히 주질 않았기 때문에 1-1 하고 사실 그 목차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뭐랄까 제가 이번에 8주차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진짜 제목도 넣고요, 목차도 넣고요 안 하고 그 당시는 서로는 내고 이제 목차도 따로 어딘가에 보면 이제 목차편에 있어요. 여기 목차편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따로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지도를 하기에 좀 뭐랄까 제가 다 매번 클릭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한테는 좀 그렇게 다 한 번에 지금까지 한 워크샵을 좀 같이 냈으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걸 이렇게 이거 보고 1-1 이 사람은 제목이 뭐였지? 다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1-1 제목이 있었겠죠. 컨텐츠에 봄이 있을 텐데 그거에 정관 방송은 이렇다라는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뒤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떠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1-2는 제목 까먹었지만 어쨌든 그 제목은 뭐 이러이러한 거를 포함한다라고 이제 원래 끝나야 되는데 뒤에 더 추가적으로 더 쓰셨죠. 이런 거를 더 해봤으면이라고 썼겠죠. 그리고 이제 1-3은 지금 제목을 모르겠지만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평상시에 이제 이런 그 구조방송 역할을 수행한다. 그 뒤에 또 뭐 있겠죠. 그리고 1-4에는 건물이 다양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쓰시면 되죠. 이 뒤에는 예 하고 이제 다 화살표 어때요? 플러스 화제방송 노노 어때요? 그냥 그 뒤에는 이제 제가 형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 아 거기까지 썼구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요 앞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일장에다가 네 가지의 얘기를 선언을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츠에서 목차를 보면은
서론, 그래서 전관방송 개요, 전관방송 법령, 전관방송의 특징, 전관방송의 필요성 이렇게 잡아서 요 네 개를 한 줄씩 쓰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방법론은 여기부터 본론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챕터 1, 2가 되겠다고 조금 더 구체하게 설명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프로젝트의 목적도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서론을 써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나의 챕터 1의 제목인 서론을 이제 써오신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장까지 서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또 이제 그 문단이 있겠지. 그런 문단만큼을 채우셔야 되는데 1장만 하라고요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뭐 요럴 수 있죠. 요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여기 초안이 여기 또 있는데 가연 씨는 초안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죠. 그 초안이 아니고 이 초안이 무슨 얘기냐면은 컨텐츠를 제일 처음 냈던 초안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왔고 그러면 이제 이분도 이제 여기가 서론이고 요게 프로젝트 목적 필요성 여기까지 서론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5개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례 조사도 원칙적으로 이게 서론일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론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가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프로젝트 사례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뭔가 제목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본문이 되고 그러면 결론이 여기가 되니까 이게 전체가 다 볼륨이고 그 본문이고 요 부분이 서론이 되니까 여기를 써 오셔야 됐죠. 종윤 씨 거는 자, 서론 배경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관방송 설비는이라고 해서 이제 첫 줄을 그냥 여기다 쓰셨어요. 1-1 일반적 배경에는 정관방송 설비는 이렇다 시작하여라고 조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마 서론을 냈을 때는 이게 보완된 아마 서류를 냈을 겁니다. 1-2는 발전 과정에서 정관방송 시작은 어쩌고 저쩌고 하며 발전을 하고 있다. 아날로그, 디지털,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묘사를 할 건데 이제 요거는 아직은 요 당시에는 안 썼고 정관방송 규정은 이렇다.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이렇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렇다.까지가 아마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었어야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쪽에 옮긴 거에 보면은 서론부에 지금 파일이 여기 없고 아마 지금 딴 데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제가 노트북으로 했을 때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C에 지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작년 그 팀들의 서론을 다 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 2025년 컨텐츠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2025년 서론부를 제가 이제 만들겠죠. 뭐 만들어 놓읍시다. 2025년 서론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옮기고 박제가 된 다음에 이제 내년에 여러분 후배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어 2024년도 보여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하겠죠. 자, 요 형태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 초안 기초 작업 숙제 2023년도 있었네요. 2023년엔 제가 뭘 물어봤는지 한번 이석주 교수님 거를 한번 볼게요. 논문 초안 기초 작업 이석주 이게 지금 잠깐만 워드가 항상 늦게 뜨더라고요. 늦게 뜨네요. 딴 사람 것도 거 볼까? 고석원 씨 거를 한번 볼까요? 서머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늦네요. 이건 HWP 비유어인데 떴네요. 네. 저도 떴고 일단 다 봅시다. 버전 문제. 자, 이거 일단 이석주 교수님 걸 보면은 AV 오버 IP 기술을 활용한 비정형 AV 시스템 구축 서론. 그래서 첫 줄이 뭐예요? 오늘날 이렇게 돼서 다양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뒤에 이제 쭉쭉 쓰시겠죠. 그리고 2번 프로젝트의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있다. 여기까지죠, 사실. 서울시 의회에 장비들을 간편하게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뒤에는 뭐 이제 좀 추가된 거고. 그리고 3번 프로젝트 내용도 조금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 줄씩만 쓰라고 하지 않고 각 챕터마다 요약본을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론의 요약, 프로젝트 목적의 요약, 프로젝트 내용 및 구축 방법의 요약, 프로젝트 성과의 요약, 그렇죠. 활용 계획의 요약, 결론의 요약, 그리고 참고 문헌 할 것들 약간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이 책을 그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을 사용하기 전에 일이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천문단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서론부를 한참 읽어보고 그냥 한 덩어리로 요약을 하는 게 조금 어 완전 적절하진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첫 그러니까 첫 문장을 쓰는 걸로 제가 이제 2024년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보면은 제가 좀 다르게 지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요때는 이제 우리가 5명이 다 이거를 수업을 3주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브레인스토밍부터 이끌어 나갈 시간이 없어서 또 제 신호 처리 관련된 리뷰를 한번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3주 중에 한 주는 아마 제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걸로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주는 이 목차에 대해서 한번 목차가 워낙 중요하니까 목차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숙제로 제가 받은 게 이렇게 목차와 프로젝트 요약 그러니까 한 줄씩 그 챕터 요약 이런 것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초안 기초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석원 씨 거를 보면은 건축음향이었는데 이리 교회에 프로젝션 스크린을 붙이고 나도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 서론 하여튼 이렇게 좀 뭐 섹션이 좀 다르게 서론과 서문의 차이가 뭐 조금은 있지만 어쨌든 차이를 이제 두셨고 프로젝트의 목적, 내용 및 방법, 일안, 이안, 프로젝트 성과, 프로젝트 활용 계획, 결론부, 결론도 이제 조금 바꾸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도 이제 속성으로 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빨리 목차부터 만들고 목차에다 뭐뭐 쓸래? 뭐뭐 쓸지 좀 간략하게 그 안에다가 좀 채워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어느 정도 진짜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프로젝션 스크린을 이제 갈아야 되는 그런 교회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예산이 막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알면은 구체적으로 막 이제 많이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일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제 회사랑 이게 지금 싱크가 안 맞는 상황에 이제 작업을 하신 분 거를 보면은 어, 세아타워 오디토리움 운영 시스템 거기가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이제 뭐 제작 그래서 고쳤는데 거기에 요런 최적화 솔루션을 하겠다. 이제 벌써 약간 무서운데 그렇지만 어쨌든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목차가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우리가 자료를 보다가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목차식 이름이 아니고 그냥 RFP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적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음향 시스템 명료도랑 시야각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나열이 됐죠. 이렇게 그냥 나열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발전을 시킬 수가 조금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나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좀 막막해지고 실제로 좀 막막해 하셨어요. 이 뒤에도 계속 막막해 하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그 막막하면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차를 짜기도 하는 거고 그 목차의 내용을 채워보기도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좀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막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정수 씨도 잘 하셨었는데 제 기억에는 어, 테마파크에 상당히 좀 그 괜찮은 지금 현재 이게 뭐랄까 결과물이 막 나와가지고 되게 사진도 보내주고 이제 되게 좋지만 이제 요 당시만 해도 한참 이게 진행이 되고 있던 차라서 거기에 대해서 요약된 결과를 내보내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었거든요. 일은 또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가 뭐 인서울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제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쪽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서론부, 이게 서론부에 해당되죠. 테마파크는 이러하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이러하다. 테마파크의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과제는 이러하다. 소음 간섭 외에도 전반적인 뭐 이런 일을 한다. 테마파크의 사운드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한다. 나름 이제 그 우리가 앞대가리만 읽어봐도 그럴듯하게 이제 잘 쓰셨어요. 그리고는 뒷부분은 이제 다중구역의 음향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접근해야 되고 사운드스케이프도 봐야 되고 사례 연구도 해야 되고 결론은 이렇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나오셨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는 2024년 4월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는 2024년은 이거가 완성이 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쓰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이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모양대로 될지 이제 궁금은 하겠지만 어쨌든 실제 결과물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김성욱 씨 걸 한번 볼까요? 김성욱 씨는 지금 좀 이게 이제 그렇게 그 뭐랄까 결과물이 이렇게 딱 너무 잘 나왔다 이거는 아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 뮤지컬이 또 이때 막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고 뭐 도저히 10월까지 해서 끝나거나 뭐 어느 정도 결과물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셨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표 달성도라든가 이게 우리 프로젝트 보고서에 늘 따라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죠. 뭐 기술적 수준 같은 걸 뭐 우리가 묘사해야 되고 사업성 같은 거 묘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알아라고 했던 그거를 그래도 먼저 이 결과물을 예상하고 이제 먼저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부에서 무대는 내 친구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예전 역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원래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더 쓰나요? 좀 힘들어 하셨고 어쨌든 이게 최종 목표라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또 은지 씨도 이제 어 은지 씨는 사실은 제가 어디에 벽에 부딪힌지 너무 아는 또 상황이 있어가지고 요걸 보시면은 이제 온누리교회 쪽에 어 메인 스피커 시스템 개선 방안을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배치 방향 같은 이제 여기에 지역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돌리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진행을 했고 이제 교회 측이 원래 특히 이제 여기 또 대형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뭐 자료를 빼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드셨고 어디에서 이분이 걸리셨냐면은 프로젝트 제목도 이제 어느 정도 뽑았고 프로젝트의 목적도 잘 뽑으셨고 프로젝트의 필요성도 어쨌든 잘 뽑으셨고 프로젝트의 내용에서 사례 조사를 하다가 이 사례 중에 어, 뭐 해외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추적을 해가지고 그런 좀 대형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해외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좀 담았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 자료들 여러분도 이제 클릭 많이 해보셨겠지만 막 몇백 불이라든지 막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요구하는 그런 좀 자료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이만큼 담고 싶은 욕심에 검색을 하셨는데 그중에 거의 반 이상이 다 해외 자료고 다 돈 내야 되고 회사가 내줄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히셨습니다. 이게 챕터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막히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제목 말고 여기가 챕터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챕터 2 부분이 될 텐데 그렇죠. 여기가 사례조사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문제 도출을 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는 이 부분을 챕터 2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막히셨고 당연히 이제 검증 방법인 메소돌로지가 챕터 3쯤에 느낌이 되고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 같은 게 상당히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신도들이 있으니까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프로젝트의 결론을 내고 같이 이제 비교적 잘 따라왔습니다. 이거 챕터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그 짧은 시간 안에 잘 따라오셨는데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자기가 막혔는데 자료 조사에서 금전이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그 큰 도움이 안 됐죠. 이거 사실은 돈적인 얘기라서. 박가원 교수님은 어, 박가원 교수님은 이제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좀 짧고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논문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나운서의 헤드셋 아날로그 커프박스에서 요거를 디지털 단테 커프박스로 교체하는 요 부분만 집중을 했고 원래는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 상황에서 온갖 세팅을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담당을 해서 스트리밍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그 중에 요거 하나만 집중하면은 좀 논문이 쉽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포츠 방송 아나운서 헤드셋은 어떻다라고 먼저 쓰셨고 이 설명이 있고요. 그것도 다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 문단에 해당하는 거는 다 이만큼이 다 한 문단이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이 첫 줄을 이제 끝내셨죠. 스포츠 방송용 아나운서 헤드셋은 이렇다. 그리고 아날로그 오디오랑 디지털 오디오를 구분하려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 요 설명을 조금 하셔야 되고 단테도 조금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기초 백그라운드 기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왜 어떻게 하는지 같은 내용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 뒤에 이제 진짜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가 좀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글을 이런 걸 쓰다가 이제 여기를 지엽적으로 한참 채우다가 되게 바쁘신 분인데 시간이 다 된 거죠.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채워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첫 줄만 해갖고 딱딱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첫 줄 위주로 이렇게 쓰시고 빨리 그 다음 얘기를 좀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은 박정수 했죠. 유지연 씨. 유지연 씨도 재밌게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 빔포밍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지금 똑같이 빔포밍을 생각했던 분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분인데요. 음, 이분이 이제 생각한 거는 빔포밍 마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원격 화상 회의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이죠. 화상회의 시스템 자체에 약간의 뭐 원래도 이분도 이제 최적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극도로 말려가지고 최적화보다는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비대면을 상당히 많이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줌을 활용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이게 이제 RFP죠. 요구사항들을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했고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실시하겠다. 요게 이제 챕터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는 챕터 3에 그리고 추, 어, 결정적인 솔루션 제시는 챕터 4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거고 챕터 5의 성과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얘기한 서론부를 좀 채워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서론부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할지 서론부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계속 조심했고 이영현 씨도 굉장히 이제 유능하고 욕심도 많고 그 비전도 좋으시고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큰 주제를 이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DMB에 계신 분답게 이제 음장 가변 시스템에 이분도 이제 제가 최적화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최적화를 진짜 하셨고요. 공연장에 이머시브 스피커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무엇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존의 음장 가변 시스템은 이러하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거를
어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온 임펄스 리스폰스 컨볼루션 리버블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장 가변 시스템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중간고사에서 하고 있는 이 반사음을 이제 종합한 어떤 결과를 사실은 어, 컨볼루션 결과를 이제 받아서 무언가 제조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제 하긴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머시브이기 때문에 멀티 채널이게 되겠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DSP 때 드렸던 것처럼 그 이머시브나 멀티 채널 쪽에서 측정하는 방식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 원 채널이나 바이너럴 투 채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이제 앰비소닉 마이크로레이 그러니까 4채널 이상의 앰비소닉 마이크로레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360도 이머시브 스피커 시스템이 배치된 곳 LG 아트센터에서 한번 해보겠다. 마이크 자체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앰비소닉 마이크 분석하시겠다. 그리고 임펄스를 빼가지고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이제 보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 자연스러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평가 방법은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를 하는 거를 청중이 듣게 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정량적 평가는 임펄스 응답 측정의 임펄스 값의 정량화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많고 여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도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을 모아서 정성적 평가자를 꾸리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이분들의 그 청취 능력을 이제 바탕으로 클래식 연구를 이제 재단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중에 클래식 연주자가 누군가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클래식 연주가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된 분들은 사실은 이제 뮤지컬리 트레인드 된 클래식 아티스트를 쓰느냐 아니면 비클래식 아티스트를 쓰느냐 같은 분류들을 여기서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중에 클래식을 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클래식 반, 뭐 비클래식 반이면은 그런 식으로도 분류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여기 지도교수인데 지도교수를 넣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조금 마저 할게요. 이거 왜냐면 한 분 남았으니까. 이분은 이제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분의 초안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초초초안 고민 중 이렇게 받았고요. 장충동 트리니트 홀의 입체 음향 그러니까 이것도 돌비 애트모스 환경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공연 실황도 하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재생도 하는 공간이니까 토탈 솔루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지금 그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돌비 애트모스 뭐 7.1.4 채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얼 할 거냐 대편성 클래식이랑 녹음할 거냐 녹음과 동시에 입체음향 믹싱을 바로 하면서 돌비 규격으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제작되는 어떤 뭐 시스템 이야기를 할 거냐 뭐 이제 한계 같은 거는 뭐 서울 수도권 내 그런 공간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괜찮지 않을까 뭐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게 좀 되지 않을까 뭐 시스템은 뭐 이런 걸 넣을 거야. 국내에 영화 시사회까지 가능하니까 뭐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별 내용은 없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홀의 장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홀의 장점을 가지고 이제 뭘 하겠느냐? 그 입체 음향의 토탈 솔루션이라는 현재 되게 모호한 이름으로 이제 해놨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사실은 어, 별 내용이 이제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뭘 하나 찝어내라. 뭘 하나 찝어서 서론본론 결론을 뼈를 내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이런 홀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같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계신 그 분들은 2022학번이죠. 그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하고 좀 자원이 이제 좋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되게 다양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저랑 이제 수업을 한 2023학번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영건입니다. 그 젊은 분들이어가지고 프로젝트가 좀 다 그 한 뭐랄까요? 네, 회사에서 한 5년 이내 또는 뭐 10년 이내 계신 분들의 그 범주 내에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배나 이런 걸 봤을 때 편차는 좀 비교적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 5년 이상 정도 업계에서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하신 분들이니까 제 기대치로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아까 2023년 논문 초안 기초 작업 숙제에 약간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방식으로 제가 이제 서론부를 쓰는 것을 이제 지도했기 때문에 그, 그 챕터의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이렇게 첫 줄들을 잘 채우는 식으로 조금 이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앞에 2023년처럼 너무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그 인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 그러니까 챕터 분류가 전혀 안 돼 있는 채로 이제 쓰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년에 있던 그 샘플들을 제가 한번 다 보여드렸으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조금 다른 논문들의 서론부, 그러니까 짧은 논문을 보면 서론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논문, 그 석사 논문이나 이런 거 말고 단발적으로 냈던 짧은 논문들의 서론부들을 조금 보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이 지금의 뼈 논문이 왜 쓰냐, 현재는 무슨 문제가 있냐,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론부를 볼 때는 짧은 논문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그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현재 8시기 때문에 제가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잠깐만 7시 15분에서 8시, 8시 5분에서 8시 50분, 8시 50분까지 또 나가볼게요. 이제 뭐 서론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쓴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 좀 샘플을 좀 먼저 보고, 아이고 이게 튀어나갔나 왜? 요거 튀어나간 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음향학회 회장님 오양기 교수님의 이제 논문인데 본인이 이제 뭐 센터에 있는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한명호 씨가 이제 제1 저자가 되죠. 여기 별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1 저자. 그리고 요 뒤에 분들은 이제 목포대학교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도 교수님이니까 교신 저자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게 되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어 저자가 이 글을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양기 교수님 논문이라고 제가 했지만 이제 오양기 교수님이 중간에 이름이 잠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논문을 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논문 지도와 실제로 쓴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준 분들, 기여도가 있는 분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홍도의 소리경관, 홍도의 소리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연구라는 걸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목이 리서치 온 어쩌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요 제목이 조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워낙 좋아해서 너무 뻔한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저 같으면은 조사 연구라기보다는 The Soundscape for Excavation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리서치를 안 붙이고 어차피 이게 다 리서치 페이퍼인데 누가 리서치인 거를 궁금해 하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은 The Soundscape for Excava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oundscape Resources in 홍도 아일랜드 해도 충분히 좋은 제목이 되겠죠. 충분히 좋은 제목이다. 사운드스케이프가 두 번 들어가는 것만 빼면 너무 좋은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앱스트랙트 있고요. 영어로 있고요. 서론이 이제 궁금하겠죠. 서론을 봅시다. 서론은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여기에 첫 번째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적 배경 어떻습니까? 약간 서론 개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운드스케이프의 조사 방법 여기 어때요? 메소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운드스케이프의 조사 결과 어때요? 결론이죠. 그리고 어, 조사 결과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한 거 여기가 아마 고찰쯤 될 것 같고요. 5번 결론부가 되죠. 이제 보존을 하고 육성하는 방안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한 거죠. 소리 지도를 작성해 본다든지 관찰 조사를 한다든지 청취 조사를 한다든지 검토 사항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제 실제 결론은 이제 최종 결론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한 거지. 방안 같은 솔루션을 제공한 디스커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챕터 1이 서론이고 2번이 기존 연구 같은 걸 얘기했고 3번이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수단 방법 이 연구를 하는 수단 4번이 결론 5번이 디스커션이죠. 그러니까 고찰을 했거나 솔루션을 제시했거나라는 부분이고 6번이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같은 것도 이제 뒤에 상당히 개수가 많고 일본 자료가 그 생각보다 많고 한국 자료 그리고 다 이제 보시면은 그 이 한명호 오양기 교수님 그러니까 한명호 씨가 이제 그 제일 저자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 저자고 그리고 여기 오양기 교수님, 노태학 교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건축과 계열로 해서 요 분이 이제 음향을 좀 주로 하신 분이고 요쪽이 그냥 건축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건축과 그다음에 요런 환경도 하신 거고 그 환경과 건축과 음향을 좀 아우르는 페이퍼를 쓰다 보니까 오양기 교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오양기 교수님 자료나 본인의 자료, 본인이 뭔가 번역한 뭔가 일본 자료를 되게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오양기, 한명호 오양기, 한명호 씨도 오양기 교수님 밑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예측입니다. 90년도에 박사를 따셨고 90년도에 여기 같은 대학교가 아니고 목포대학교 부임을 하셨던 91년도에 거기에 석사생이었으니까 그렇죠. 갓 부임한 교수님의 뭐 첫째자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를 따시고 다른 데서 또 교수하시고 이 논문이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어, 2008년도니까 한참 이미 서남대학교에 계시다가 잠깐 이제 목포대학교 쪽으로 오게 됐으니까 어이구 교수님 내가 옛날에 우리 모셨던 교수님 뭐 이래가지고 야, 같이 뭐 페이퍼라도 써보자 이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이지만 연도를 보면 약간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여태까지 각자 했던 것들 한번 집대성 한번 해봅시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거의 그 세 분들의 직접 자료, 본인들의 업적을 이제 위시한 참고 문헌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이제 번역 자료가 있고 일부는 그냥 뭐 관공서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문을 쓸 때 이렇게 다 각 분야의 권위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셀프 추천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굳이 뭐 내가 여기 권위자인데 뭐 남의 책을 봐서 뭐해. 같이 이제 이렇게 참고문헌이 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바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논문 쓸 때 이미 어느 정도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기초로 이 연구를 했지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야, 내가 요 일은 조금 다른 자료도 찾아봤어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원래 조금 더 생생할 것이고 특히 2008년 정도 되는 어, 논문이 됐을 때 본인들이 최근에 썼던 2008년, 2007년, 2007년 이거는 다 이 일을 하면서 썼던 이제 관련 자료고 궁극적으로 내가 좀그 딴 데서 이제 가져온 자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다 너무 또 옛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연도를 봤을 때는 그냥 2005년부터 이 작업이 아마 시작됐을 것 같고, 그래서 2005년, 2006년, 2007년에 했던 일이 2008년에 뭔가 집대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맨 위를 보시면 2009년에 학회지에 등재가 되는 거죠. 2008년에 접수해가지고. 참고문헌적 쪽으로는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정말 참고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게다가 논문도 13페이지나 되는 대단한 논문인데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은 워낙 이제 머릿속에 다 든 게 많아서 이제 우리처럼 뭘 읽어보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우리의 목적인 서론부를 보겠습니다. 자, 서론부가 있고요. 이게 저번에 그리기가 요거였나요? 네, 요거였죠. 자,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지역의 독자적인 울림이나 활기 또는 조용함이라는 분위기의 청각적 경관 요소를 배려하여 지역 본래의 환경과 풍경을 수복, 보존 혹은 계획한다는 사고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 중요한 이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줄이에요. 첫 줄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기조로 그 지역의 독특한 소리 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소리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지역의 소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독자적 문화 자원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식된다. 중요성 여기는 음, 개념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성 인식된다. 둘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활동의 구체적 연구 사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국내에 적용된 바 없다. 한계죠. 여태까지 이걸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 당연히 국내에 적용된 바 없으니까 국내 논문에는 사운드스케이프를 인용할 논문도 없겠죠. 그러니까 저 뒤에 저렇게 썼던 것도 말도 돼요. 그러면 해외는 사운드스케이프란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운드스케이프는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있다며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참고 문헌은요? 라고 하면 아, 내 머릿속에 다 있지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은 거물이니까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자,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이거 북아메리카 갔다 왔어? 뭐 원주민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참고 문헌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기 있는 참고 문헌들 보시면은 7에서 9, 그다음에 1에서 4 이렇게 지금 그 굵직하게 7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서 1에서 4 본인들의 논문, 그다음에 7에서 9 일본 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본말 세개 덩어리랑 본인들이 이제 했던 청각적 경관의 요소, 그러니까 환경적인 청각과 환경을 연결시킨 것, 그다음에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자체를 이제 전부 활용을 해서 이쪽에 이제 때려 박았죠. 그것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렇게 저술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우리나라는 연구 사례가 이제 없는 거죠? 약간 저 연구는 어떻게 된 거죠? 약간 이렇게 그쵸? 근데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적용이 안 됐다는 거지.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적용은 아직은 안 됐다. 연구 단계 수준에 멈췄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적용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머리를 보시면은 사운드스케이프 설명, 사운드스케이프의 중요성, 사운드스케이프가 적용된 바 없다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배경하고 필요성 중에 필요성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겠고요. 연구의 배경은 1, 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여기가 문단이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경 부분을 조금 길게 커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제 목적이 어딘가 나올 거고 내용이 어딘가 나오겠죠.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깊이 매여 있는 소리, 풍경, 성격적인 사운드스케이프는 그 지역의 생활자의 통해서 풍경으로 나타나며 오리지널 발전된다. 그냥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길게 문단을 쓰시는 분들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까 우리 먼저 얘기했던 그런 서머리를 하면은 이렇게 서머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문단 하나하나마다 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 문단을 대표하는 글을 위해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목적 부분을 이제 여기 아무래도 제목이 이러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어, 요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연구는 여기 이 연구는에서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는 목적이죠.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 여기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디렉토리는 나중에 붙인 거고 이분의 머릿속은 워낙 이제 지식이 가득 차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쓰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쭉쭉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참고로 중간에 이제 짧은 우리 문건창 교수님 논문을 좀 볼게요. 문건창 교수님이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음향학회에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쓰신 논문이라 굉장히 급히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 연구 고찰 순서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문건창 교수님이 우리 그 지금 논문 뼈대도 만드신 분이니까 여기가 결과면은 메소드가 어디 있겠죠? 3번에 내가 확 넘기느라고 몰랐는데 3번 어디 간 거야? 3번이 없나요? 2번, 1번, 3번, 3번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다 내용은 3번이거든요. 내용은 다 3번이에요. 저 같으면은 이제 내용으로 찾을 수 있는데 RFP 요게 이제 선행연구 고찰 요약하면 이렇다. 검토한 결과 명료도가 중요하다. 예죠, 사례죠. 그리고 뭐 이렇다. 공식이 나오고 벌써 이러면 여기 어딘가 3번이어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 지금 3번이 이미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 3번 뭐 이렇게 여기든지 요걸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에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3번이 빠졌지만 어쨌든 4번 실험 결과 그다음에 5번이 나와야지. 5번. 자, 고찰 및 결론. 참고 문헌. 뼈대는 다 똑같죠? 자, 보시면은 2011년, 2014년, 2019년,
어, 이거야 뭐 할 수 없지. 이어링 걸 써야 되니까 2020년 이즈라의 어펜딕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어쨌든 2000 이게 23년 논문이었나?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꽤 최신 이제 레퍼런스를 잘 달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론만 볼게요. 서론은 자, 음향 시뮬레이션이란 이렇다. 음향 시뮬레이션을 선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안 볼 거고 그냥 통이네요. 이게 끝이네요. 자, 연구의 배경, 목적 요것이 한 문단씩 있으면 더 예쁘겠죠? 자, 연구의 배경은 뭡니까? 일단 끊고 위의 기법들은 이렇다. 그런데 오픈 경기장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대. 이게 이제 문제구나,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여기 나왔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 여기서 자리를 바꿀 것 같고요. 또 하지만이 또 나왔네. 하지만이 이렇게 두 번 나오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렇다. 그래서 레이 어쿠스틱에 기초한 레이 트레이싱 기법이 있다. 그것도 뭐 하지만이 또 나와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계산 시간이 좀 복잡하다. 그랬으니까 효과적인 계산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두 개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두 개 덩어리가 목적인데 하지만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가 배경인 것 같네요. 배경이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구성은 맞습니다. 2번 선행 연구 고찰이니까 여기는 뭐 섹션을 안 나누더라도 선행 연구를 쭉쭉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선행연구라고 해놓고 사실 RFP를 썼기 때문에 선행연구 고찰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선행연구 고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를 얘기를 했죠. 이건 메소드인데 선행연구 겸 메소드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들이 좋은 메소드인지를 선행연구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1930년대 나올 이 이어링 잔향 수치부터 명료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MTF 공식이나 STI 공식이나 쭉쭉 했으면 여기가 다 선행연구로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선행연구 겸 측정 방식 같은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이름이 조금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급히 쓰다 보니까 그냥 일단 다 때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쓰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진짜 하루 만에 쓰셨을 거고 내가 알기로 저도 이런 페이퍼 주문 받으면 이제 이틀 만에 쓰는 상황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차 분류를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누굴 씹자 뭐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논문을 읽는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취조사, 관찰조사 이거를 뭔가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해당하는 부분이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자, 챕터 2에 해당하는 이론적 배경. 그럼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죠.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북아메리카 이거.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쓰다가 보니까 여기 맞아 여기다 맞아 개념 써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 스트럭처를 되게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써야 되는 게 너무 맞으니까 사운드스케이프 개념부터 설정해야지라고 여기다 썼습니다. 쓰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 잠깐만 내가 여기다 언급을 했는데 아예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방법, 사운드스케이프 구성 범주 뭐 이렇게 등등등 돼 있는 거고요. 조사 방법이 여기 또 나오네요. 조사 방법이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방법은 여기 또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조사 방법을 보통 어떻게들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실제 조사 방법이 여기 써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름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이거는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조사 방법이라고 제목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여기에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 조사 방법이라고 넣으면 말이 되죠. 왜냐, 이 위는 일반적인 사운드스케이프의 조사 방법일 테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선행연구자회라든지 그렇죠?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은 맞죠. 이쪽에 만약에 개념자가 들어갔다면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무슨 얘기냐? 3번부터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3번 제목은 이제 모호한 제목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죠. 이 제목을 구조적으로 딱
뭐랄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구조가 딱 들어가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름이 착착 나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목차처럼 그냥 바로 착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처 홍도 사운드스케이프 청취교사라든지 제목의 구체성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 큰 제목만 보고 바라봤을 때 이 논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즉, 목차, 만약에 이 논문에 목차가 있다면 목차의 큰 제목만 보고 이 논문이 어떤 흐름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미스테리적으로 섹시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런 글들은 어렵고 현학적인 글이기는 하지만 읽는 사람한테 제발 내 거를 잘 읽어줘. 내가 편하게 읽게 해줄게라고 목차라든지 서론 같은 것들을 유도시켜야 될 이제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졸업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글을 쓰거나 설명을 할 때,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뭐 이를테면 좀 얍삽하게 말이지 중간고사에 시험 낼 거를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막 설명을 해요. 장황하게 일부러. 그다음에 잘 새겨 들을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겠다. 근데 그런 교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알아들 때까지 설명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막 표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중간고사를 잘 보거나 못 보는 애들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제가 보람을 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더 많이 배운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소한 이 학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게 뜰 거고 내 거를 봤을 때 아, 이 사람 그 글 덕분에 내가 이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해 전후좌우를 전부 알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되게 중요한 나의 사실 숨겨진 사명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분의 글쓰기를 봤을 때 굉장히 고수라는 거는 알겠지만 이제 제목이나 이런 목차에서 이제 친절함을 알아보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스널리티일 수도 있고요. 워낙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래 계신 교수님, 특히 이제 교수님으로 지금 10년 이상 한 군데 계셨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친절하게 글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바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글을 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뭐 갓 교수가 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처럼 이제 갓 석사가 될 또는 뭐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 필드에서야 당연히 뭐 이분의 이력보다 훨씬 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조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불친절해도 좋다라는 좀 관행이 있어요. 뭐 내가 여기 그냥 올라온 줄 알아? 뭐 왜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막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아카데미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어떻게든 내 분야를 궁금해하면 너무 신나서 막 설명하고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학회 미국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할 때는 항상 I'm so excited 됐다. I'm so excited to introduce this subject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주제 얘기하고 싶어서 막 너무 이제 신나고 흥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 상투적이냐? 가서 만나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진짜로 좀 그 너드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내가 만약에 그냥 오늘 밤에 시간이 너무 많아라고 하면 붙잡고 진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뭐랄까요? 몰입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지금 대충 써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또 너무 반영을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면 곤란하겠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학문적인 친절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상관없는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하고 이게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설령 조금 틀리더라도 어떻게든 아는 만큼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것들을 워낙 이제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훈련받은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글을 쓸 때 친절함이 있느냐, 그 서순이 친절한가, 그 서순이 친절하도록 그 여러분이 쓰는 서론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목차의 제목하고 잘 붙는가, 아니면 그냥 걔는 섹션으로만 돼 있고 이제 속 내용은 그냥
그냥 편하게 나열을 했는가. 처음 했을 때야 그렇게 나열할 수 있지만 위치 조정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친절하게 하였는가. 내가 완전히 아침에 너무 졸린 눈으로 봐도 대충 이렇게 슥슥 그려질 정도로 친절한가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안 쓰더라도 다 졸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챗GPT에다가 돌려서 하셔도 졸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 같은 좀 수업도 진짜 많고 그쵸? 내용도 좀 방대하고 다양한 걸 취급하는 이런 어, 그 전문 기술 석사 말고도 뭐 이렇게 좀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퉁쳐주는 그런 학교들이 많은 것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가치도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학교를 고르신 여러분들의 가치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논문 지도를 적당히 써서 나가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도 그것에 이제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좋고 더 친절한 고학력 또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이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한번 칼을 맞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영어 논문을 쓸 때 이렇게 깨작거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서머리 같은 거죠. 제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저주파 분석을 했는데 비행기 노이즈가 집 안으로 이제 쑤셔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리서치 온 이런 거 없고요. 인트로를 쓰고 싶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이즈 임팩트가 노이즈가 건물벽 같은데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여기 설명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려면 노이즈를 분석할 수 있는 언어연스라는 이제 말이 있고 엘리큐라는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 줄씩 한 줄씩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줄씩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서머리에 해당되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노이즈 소스에 대한 분석, 맥시멈 앰플리튜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로 프리퀀시 설명, 그래서 이게 왜 분석이 어려운지.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 봤던 서론에 늘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분석하기 어려워서 내가 했음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노이즈 소스에 대한 분석, 노이즈 정의에 대한 분석의 어떤 이제 문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단은 노이즈의 정의의 문단이고요. 여기는 노이즈 소스에 대한 문단이고 이제 왜 노이즈 소스가 분석하기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비행기 노이즈에 대해서 또 선언을 해야 되고 비행기 노이즈는 메이저 프로블럼이다. 이게 이제 점점 우리한테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지금 문제가 두 개예요. 저주파를 막는 거는 이미 어려운 거 알려졌는데 비행기 노이즈는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복합적이죠. 비행기 노이즈의 저주파는 어떻다? 막기도 어렵고 이미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공항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밀접한 피해를 준다라는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쵸? 이런 노이즈 트랜스미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라. 무슨 설명을 하느냐? 벽의 레조넌스나, 그렇죠? 트랜스미션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여기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장 정도가 되는 내용의 지금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니까 아야 좀 더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로 프리퀀시 문제가 왜 어려운지 아까 이거 사실 여기였어요. 여기 요 자리에다가 하여튼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의 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겁니다. 뭘 하느냐? 진동. 이거 진동 아까 레조넌스 그냥 막 썼는데 이거 친절해야지. 레조넌스라고 쓰면 돼? 이거 뜻도 모를 텐데. 스트럭처 바이브레이션 아까 바이브레이션이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있었죠.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에서 보완적으로 더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써놨고 여기까지 여기 써 있었고 그래서 더 좀 자세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새로운 주제인데 FEM이라는 모델링 메소드의 장점을 썼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 뭐 정의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좀 썼으면 좋겠다. 네, A 웨이팅이라는 그 측정 값이 노이즈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머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서론의 전체 일장이죠. 되게 일장을 너무 크게 잡았어.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거대한 일장은 좀 후져요. 이 당시만 해도 내가 너무 어, 욕심이 컸다. 이 장이 이제 그 문서죠. 기존의 연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뭐 노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아까 어노이언스나 엘리큐 다시 위에 나왔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묘사를 하면 되네. 여기서 묘사할 거면 야 여기서 엘리큐랑 이런 거 빼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벽에 관련돼서 좀 써야겠다. FEM 아까 위에 나왔는데 벽을 가지고 FEM 하는 거는 이건 좀 어렵지 않은가? 커넥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3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리터레처 리뷰를 하기로 해놓고 3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3장으로 됩니다. 이거는 3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났더니 아 이게 3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티오리가 2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장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바뀌어 있고요. 2장에 대한 내용이 뭐 들어가겠지. 이 리터레처 리뷰를 많이 할수록 이제 이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3장이 이제 메소돌로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4장이 되거나 아니면 얘랑 저 위에 게 합쳐지게 되죠. 이거 합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일단 고민이어서 다 썼어요. 메소드를 어떻게 하는지 실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사랑 했던 실험, FAA랑 했던 실험, 조지아텍이랑 했던 실험이 세 개나 돼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막 하고 되게 좀 힘들어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나사에서 했던 실제 연구를 한번 여기다 정리했더니 어그리먼트 잘 일치하더라. 조지아텍에서 했던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근데 잘 일치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망한 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된 거.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제가 제 석사 논문 얘기한 것처럼 집을 더 전체 크게 해가지고 모델링 하나 크게 때렸으면 좋겠다 같은 엄청 저 방대한 프로젝트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 결과를 보겠다 같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여기다 했어요. 이거는 너무 방대했죠. 어쨌든 결론, 퓨처워크, 감사합니다, 레퍼런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초반에 어떻게 쓰게 되는가? 이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쓰지는 못했는데 일단 쓴 걸 보면 제목은 뭐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뭐 지도 교수, 앱스트랙트, 아까 우리 얘기했던 무슨 트랜스미션 얘기 좀 나오고 FEM 아까 나왔죠. 이거 메소드 좀 나오고 나사 했던 레포트 얘기 좀 나오고 프로그램 얘기 좀 나오고 베리파이 점검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무슨 모델링 하는 거 좀 나오고 그리고 하여튼 뭐 좀 나와요. 이것저것 나와서 결론부가 좀 아직은 덜 돼 있으니까 약한데 결론부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요 정도 그냥 쓰고 끝났고요. 더 길었으면 하고 막 엔터를 많이 쳐놨죠. 아쉬움에. 그리고 콘텐츠죠. 콘텐츠에 보면은 인트로에 에어크래프트 노이즈는 뭐냐? 노이즈는 어떠냐? 아까 우리 썼던 그 챕터랑 똑같죠? 그다음에 약간의 메소드를 여기다 쓰고요. 그다음에 챕터 2에 FEM 모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터레처 리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2번이 실제 기존에 했던 파이널 엘레먼 모델의 방식을 썼고요. 1장에서 인트로 얘기를 썼는데 아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긴 좀 빡빡했고 3장이 이제 실제 측정한 얘기죠. 여기가 이제 엄청 뚱뚱할 것이고 그다음에 4장이 아마 결론이 될 것이고 여기는 아직 안 치웠죠. 그리고 나면 자, 인트로가 나왔고요. 인트로의 앞대가리만 보면은 대부분의 그 미국의 그 가정용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무의 문제나 장단점이 나오겠죠. 무슨 뭐 고소도 되고 막 별걸 다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시도들, 이 노이즈 이슈들 여기 아마 노이즈를 썼을 텐데 여기에 저 같으면은 지금 이제 와서 보건데 대부분의 미국의 하우스들은 나무로 지어서 노이즈에 취약하다라고 아마 제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그래야 여기 노이즈가 붙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키워드들을 제가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이때는. 그 노이즈 이슈가 이 위에 첫 줄이랑 붙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노이즈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여기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랑 그럼 에어크래프트 노이즈는 뭐냐?
상업적인 비행기 노이즈가 이제 그 금지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73년도에. 그러면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고 광대역 에어크래프트 노이즈는 어 그 비행기가 날르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공항 주변에 있는 집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공항 주변에 있는 집을 모델링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노이즈는 이렇다. 매주어링 노이즈를 정하는 거는 되게 헬프풀하다. 그쵸?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코릴레이션 배웠잖아. 관계식. 그 실제 노이즈랑 어노이언스라는 어떤 그 지표랑을 이제 매치를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 연구에 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리터레처 리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고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아, 되게 불친절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네요. 이게. 요게 헬프풀한데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제목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좀 나중에 이거 리터레처 리뷰 뒤로 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메소드를 분류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트랜스미션 로스 같은 걸로 이거를 측정하겠다. 다른 엔지니어들은 이제 어 약간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좀 퉁치는 것 그런 퉁치는 걸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들이 많다.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지금 야심찬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챕터가 길어서 이거 저도 이제 왜 혼났는지 이제 알겠네. 왜 이렇게 다 문단이 문단이 기냐고 혼났는데. 자, 렉탱귤러 인클로저는 어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는 맞죠. 이 노이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 썼고요. 이것도 사실은 각 챕터별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이제 한 칸을 띄워야지. 여기도 챕터 1엔 이런 게 있고요. 챕터 2엔 이런 거 있고요를 뭐 만약에 이렇게 스페이싱이 이렇게 돼서 뛴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했어야죠. 챕터 2가 되면은 이제 설명문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뭐 이제 공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을 쓰다가 보면 이제 진이 빠져서 정신이 하나도 이제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쓰게 됩니다. 아이씨. 보니까 공식 보니까 화가 나네요. 자, 여하튼 뭐 그래서 내가 쓰다가 막 자, 여기서부터 한글로라도 쓰자. 너무 지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비워놓고요. 뭐 조금 딴데 3장부터 다시 이제 2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3장부터 다시 쓰는 것도 있었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논문이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더럽게 어렵죠, 작업이.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도 이런 그 뭐랄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방식의 그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술을 이제 목적으로 기술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남한테 친절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일단 쓰게 됩니다. 저렇게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써놓고 나서 지금 제가 띄운 것처럼 이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저희한테 배운 이제 그 항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보여요. 왜 보이냐면은 빨리 읽다 보면은 거기만 보면서 이렇게 축축 내려가는데 안 이게 막 걸려요. 딱딱 걸려. 걸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걸리면 플로우가 끊기는 거거든요. 음악을 듣는데 이렇게 술술 들리다가 자꾸 어디 튀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돌려보다가 거기서부터 믹싱 다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이게 걸렸는데 이미 내 귀에 걸렸는데 어떡합니까? 이것도 이제 내 눈에 걸린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제 알므로써 이렇게 플로우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금 쓰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좀 신경 써서 쓰면 나중에 훨씬 덜 걸린다. 이런 거고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사실 이런 구조체를 다 봐주는 식으로 지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바쁘고 아까 우리 목포 때 그 논문이랑 되게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단시간에 봐야 되고 그런 문단을 다 구별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려면 품이 많이 들어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다시 이쪽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어디로 치우면 또 거기가 어그러지거든요. 집이 좁은데 이제 물건 옮기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책상을 저쪽에다 옮겨놨더니 또 거기가 안 맞아가지고 거기 있는 책꽂이를 또 딴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뒤로 갈수록 그 작업을 할 때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낭비는 아닌데 시간이 아깝긴 하죠. 왜냐하면 글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더 이제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퍼블리싱을 할 때 그러면 녹음이 제가 가장 생산적이고 그러면 뭐 믹싱이 그다음 생산적이고 마스터링은 필요가 없나요? 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디팅, 뭐 리믹스 같이 이 위치를 좀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되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그걸 볼 수 있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배려가 그때는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글 쓸 때는 이제 그게 보이진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이제 아프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안중에도 안 신경을 쓰고 채우는데 급급했던 이제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렇게 보면은 참 뭐 나도 한심했네 이제 이런 거죠. 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논문을 갖다 놔도 지적할 거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서론을 이제 만들어서 요번 요 수업 시간이라마 이라도 제일 첫 줄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밑에 붙이는 것들이 불친절해도 이 첫 줄 때문에 강제로 친절함을 아마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나는 이 중간고사 시험 내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네, 딱히 없으시면은 오늘은 고생하셨고 일단은 다음 시간 제일 처음에 7시 15분 시작하기 전에 그게 내줘야지 이제 제가 뭐 이거 뭐 제가 뭐 비를 주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문건창 교수님이 채점해서 줄 텐데 저는 중간고사 점수를 이제 넘길 테니까 뭐 대부분 좋은 점수를 다 드리겠지만 그래도 약간 재미로라도 좀 차이가 있게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성신성의과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